교와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부 멘틀의 운동뿐만 아니라 그리고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판 구조론의 그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그 판을 이동시키는 거는 상부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 상승을 하면 이제 지각에 닿으면서 양옆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 멘틀의 상승부, 여기서는 지각이 서로 멀어지는, 즉 판과 판이 멀어지는 판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발산형 경계죠. 그 다음 멘틀의 하강부, 이 하강부는 반대쪽 하강부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수렴하는 수렴형 경계를 지금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 활동들을 지금 상부 멘틀의 대류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대류 자체는 왜 일어나느냐? 이 연약권 안에서 연약권 내에서 온도 차이 때문이죠. 온도 차이. 그럼 이 온도 차이는 왜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첫째로 깊이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연약권 안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붕괴열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붕괴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약권 내에서 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열 차이에 의한 이런 대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방금 했던 그 멘틀 대류와 더불어서 판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는가?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무엇인가? 보통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멘틀 대류지만 그걸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첫째는 바로 이 해령 부분에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요. 멘틀대로 상승해서 판에서 여기 해령에서 이렇게 서로 벌어지죠. 이때 해령이 쟤네들 저 판들을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판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번호대로 해놨어요. 여기가 두 번째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섭입대에서 섭입이라는 건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해양판이 뭐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섭입대에서 지금 판을 어떻게 하고 있죠? 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자, 이게 이제 판을 이동시키는 두 번째 힘이고요. 다음 세 번째, 3번 여기 있죠 지금. 3번은 뭐냐? 지금 여기 해령은 해저 산맥이죠. 해령부터 해구까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굴러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즉 판이 기울어져 있어서 미끄러지는 힘이 있다. 뭐에 의해? 바로 중력과 경사에 의해.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 힘이 또 판을 이동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바로 경사와 중력에 의해서죠. 중력이 없으면 잡아당겨지지 않으니까요. 기울어져 있더라도.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네 번째 여기 있죠? 어떤 힘이냐? 바로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게 지금 대류죠. 멘틀 대류를 따라서 그 위에 있는 판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즉 대류가 판을 싣고 가는 힘이 있다. 아이고, 싣고 가는 힘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힘으로 지금 판을 이동시키는 힘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샷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판 구조론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판 구조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봐왔는데, 그리고 그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봐왔는데, 판과 판의 경계에서 그런 지각 변동들은 판 구조론으로 전부 설명이 되지만 판 내부에서도 사실 화산이 폭발이 생긴다든지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과정에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고 판과 판의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서의 지각 변동은 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룸 구조론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플룸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 이건 기둥이에요, 기둥. 영어로 기둥을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플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지각에서부터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즉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여기 사이에 기둥 모양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런 이동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룸의 정체예요. 지각에서부터 멘틀까지.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지각이라고 하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여기라고 하면 이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이것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하면서 이 판 내부에, 지구 내부에 어떤 지각 변동을 발생시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이때 하강하는 플룸을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강하는 플룸 있죠. 여기가 이제 차가운 플룸이라고 말하는데, 이 차가운 플룸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섭입대가 있죠. 뭐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섭입을 하잖아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섭입을 하면은 그 섭입을 해서 여기 안에는 뭔가 이 섭입된 것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지각이 소멸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 해양판이 무거운 게 여기 쌓이다 보면 축적이 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뚝 가라앉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뚝 가라앉으면서 그게 차가운 플룸으로서 하강류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차가운 플룸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럼 뜨거운 플룸은 어떻게 되냐? 뜨거운 플룸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상승류에 지금 뜨거운 플룸이라고 되어 있죠. 차가운 플룸이 이 외핵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 핵이 어떤 이 차가운 그 무거운 물질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들이 온도 교란에 의해 지금 여기를 확 영향을 주면서 어떤 교란에 의해서 반대쪽에서 튀어 올라가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져 넣으면 이 돌의 부피만큼 물이 위로 솟아오르게 되죠. 퐁당 돌이 들어가는 순간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가운 플룸이 외핵으로 딱 도달하는 순간 외핵에서는 원래 있던 것 중에 뜨거운 애들이 상승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온도 교란에 의해서. 이것을 뜨거운 플룸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플룸들이 여기 보면 지금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와이 섬도 만들고 화산도 만들고 지진도 발생시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플룸을 발견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이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플룸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특정 매질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 지진파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매질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 그 지진파의 속도는 빨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우리 지진파 중에서도 P파란 파가 있는데, 이 지진파의 P파를 이렇게 지구 내부로 쏴가지고 관측을 해봤더니 어디선가 특정 곳에서 속도가 매우 빠른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매우 속도가 빠른 곳은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낮은 곳이겠죠. 그 온도가 낮은 곳이 바로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지진파를 쐈더니 속도가 굉장히 느린 곳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곳은 온도가 높다는 뜻인데, 그곳은 바로 뜨거운 곳이 올라오는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플룸 구조론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플룸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열점이라고 부르는 핫스팟이라고 부르는 곳 때문이었는데요. 이 핫스팟은 어떤 곳이냐면은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화산이 매우 활발한 그런 곳을 이제 우리가 열점,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여기서 화산도 생기고 지진도 발생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외핵에서 이런 뭔가 마그마와 같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면은 여기 밖에 나와서는 이제 식으면서 그게 섬으로 되겠죠. 그래서 화산섬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바로 열점인데, 지금 여기는 외핵부터 뚫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연약권이 있어요. 그럼 연약권에서 멘틀 대륙에서 그 위에 있는 요 판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은 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플룸의 상승률은 판이 이동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뚫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산이 만들어졌잖아요, 화산이. 그럼 이 화산은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지금 이동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동한 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또다시
플룸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다음 화산이 생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또 이동을 하면 뭐 네 번째 그림을 그려본다 하면 이 파란색 화산이 여기가 있고 빨간색 화산이 여기 가 있을 때 열점에서는 또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여기서 또 화산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줄지어서 화산이 쭉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가보면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화산 열도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부분이 열점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화산이 새로 생성되고 여 멀리 있는 거 얘는 옛날에 생성이 된 거예요. 즉 나이를 보면은 화산섬의 나이는 여기 열점이 가장 젊겠죠. 새로 생기는 곳이니까. 그리고 요 열점에서 가장 먼 곳이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증가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나이 증가 방향을 알면 화산섬이 있는 그 판의 이동 방향도 알 수가 있어요.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나이 증가 방향과 평행사 변형을 그리면 돼요. 자, 이 방향으로 판이 이동을 한 거예요. 처음에 요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 요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요런 열도의 모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바.